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지윤입니다. 자, 오늘 집대성에서는요. 10년 후의 서울을 보다에 대해 알아보고요. 부동산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성동구 성수동과 구로구 구로동, 마포구 성산동, 그리고 마포구 대흥동까지 자세한 지역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026007-833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전무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야, 지난달도 그렇고 뭐 이번 달도 그렇고 역시 빨간 날이 많은 그런 9월과 10월 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도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3주 전에도 부동산 너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급격하게 따라잡으실 게 아니라 조금 한 발치 뒤에서 좀 추이를 좀 관망해 보시고 뭐 부동산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라든지 이제 한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10월에 뭐 어느 정도 좀 빅 이슈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금리 자체가 내려갈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랑 격차가 뭐 2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가 이번에 이제 빅스텝, 빅컷을 단행하면서 이제 좀 0.5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제 기업들의 조금의 무거운 그런 부채적인 부분들을 좀 더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기초가 주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인하의 폭을 두고 있긴 하지만 집담보대출 이런들이나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대출에 대한 금리는 여전히 좀 가중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조금은 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앞으로 이제 10년 후를 바라보는 우리 부동산을 바라보는 좀 자세 그리고 10년 후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나열을 해봤으니까 그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4가지 지역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강의에 대해서 좀 내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10년 후의 서울을 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의 서울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 10년 후의 서울을 보다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사실 10년이 굉장히 좀 길다라고 하면 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10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났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시간이 지나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2 월드컵 벌써 2번 지났거든요. 그렇죠? 20년이 벌써 이미 넘게 지난 지금인데요. 월드컵 했었던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도 벌써 이렇게 20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또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10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뭐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만한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지역들 중에서 좀 몇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 서초구의 가장 큰 뭐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부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계획은 있었고 뭐 MDN 그룹이 부지를 이제 사들인 이후에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착공 소식이나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착공 소식이나 움직임들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한전부지만큼이나 상당히 오랜 시간 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가 있는 정보사부지의 개발이 2025년도 착공 예정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불과 내년 정도이죠. 이제 한 2달 있으면 또 2024년도 저물어 가는데 내년이면은 착공 얘기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 정보사부지에 대한 의미가 좀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또 왜 또 강남이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강남에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규모가 4조 원 규모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큰 규모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최첨단 비즈니스 허브로 재탄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는 이제 문화시설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커뮤니티, 문화시설 이런 것들 또한 같이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또는 그 주변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거기다 네 번째 이제 4차 산업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도 AI는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감자 같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4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규모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다. 자, 서울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항상 계획만 있었지 언제 되냐라고만 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성이 충분히 나온다.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AI나 R&D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고요. 그에 맞춰서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재탄생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 이 지금도 강남 3구 특히나 이 방배동 일대부터 해서 이 정보사부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서초동 이런 라인들이 뭐 지금도 굉장히 또 부유한 동네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재탄생한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시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착공부터 해서 길게 본다면 5년에서 6년이고요. 더 길게 본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큰 뭐 별다른 얘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6, 7년 이내에는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고부가가치 산업지에 주목을 해보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지가 또 탄생한다. 어디에? 강남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경기도 집값 15억 원 이상의 고가 거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뭐 경기도에도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강남 못지않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못지않은 그런 지역들도 많죠. 뭐 판교, 성남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 월별을 보시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2024년도 7월 달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연립, 다가구,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이실 거고요. 근데 경기도권에서도 이제는 15억 원대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 서울 못지 않겠죠. 그리고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7월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30% 이상의 전월 대비했을 때 이상의 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서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만큼 그 이상이나 경기도권으로도 많은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많이 좀 너무 고가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치여서 너무 고가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도권으로 수도권 쪽으로 많이들 좀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교통적인 측면이나 또는 주변에 고부가가치 산업지가 몰려있는 지역들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더 부의 이동이 어느 정도는 좀 분산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으로 올랐다가 2023년도 7월 이후에 큰 폭으로 다시 거의 1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해 연초에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질 거고요. 지금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체감을 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작년 7월 3분기 때부터는 서서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올해 연초에 조금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또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지금 전세가도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울에 비하면. 그래서 서울에 좀 교통 불편하고 조금 외곽이면서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가기보다는 조금은 뭐 2기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좀 퍼지면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쪽 라인으로 좀 다른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쪽 라인들로 지금 현재 부의 이동이 좀 매수세 이동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도로 잘 깔려 있고 교통 인프라 좋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서울에 못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서울에서의 가격에 뭐 보통 한 3분의 2 정도 가격에 아직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3요소 뭔지 아시죠? 의식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나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큰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곳에서 또 부유한 이런 고소득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장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 주거에 대한 상품 자체가, 주거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크게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미 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올 때를 많이 올라왔는데 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비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 자체가 점점 좀 커지면 커질수록 주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서울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 또한 수도권 또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기적 우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표로 한번 나타내 봐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부동산 주거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뭐 오름폭이 있거나 또는 좀 약간 하락폭이 있거나 해도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당연하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꼭지점에서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거꾸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질은 그겁니다. 자, 서울의 경우에는 등락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 이게 좀 큰 그림을 그리셔서 바라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동산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가치 있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강남이 그래 왔고요. 남들 뭐 30% 오를 때 강남 또는 학군, 인프라, 교통 모든 것이 다 삼박자가 맞춰져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 이상 뛰었죠.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멀리 있는 아파트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만이 주거 상품을 아파트만을 바라보실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만 바라보고 뭔가의 투자 상품이나 또는 적금 이런 거 들어두실 게 아니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에도 우리가 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현물은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40년, 50년 된 건축물이 그대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 재탄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서울에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거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파트를 허물어서 멸실을 시키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네 번째, 장기적 사업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이용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장기적인 사업에서 임대사업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임대사업자에서 장기적인 사업에 보통 이제 지금은 6년짜리가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 10년짜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정도의 긴 사업을 끌고 갔을 때 마지막에 내가 엑시트 할 때는 세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꼭 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굉장히 큰 폭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 70%의 공제 혜택을 받아도 굉장히 큰 부분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셋값인데 우리가 이 전셋값의 행보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내가 한 번의 사이클에 큰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부분이 올라서 어떻게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중간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 전셋값이에요. 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죠. 그래서 전셋값의 행보에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항상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적인 주거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됩니다. 예, 주거 트렌드 지금 점점 뭐 MZ 세대다. 뭐 그 다음 세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거 트렌드가 과거에는 뭐 대단지, 물론 대단지는 지금도 좋습니다만 좀 삶의 주거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대단지 조금 역하고 멀어도 대단지를 찾았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 5분 거리 이내에 다 이용하길 원하고 뭐 교통이면 교통, 뭐 생활 인프라, 마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들 찾고 있다. 주상복합이지만 규모가 좀 큰 규모의 주상복합.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거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도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래 부동산 가치를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주거 트렌드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모르시겠으면은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 지역에 어떤 한 지역에 큰 대규모 이슈가 있을 만한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답은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뭐 한 가지로 딱 찍어서 큰 틀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하나둘씩 공부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데이터에 집중하시고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견해를 충분히 좀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한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 유입 그리고 이 생활권이 좀 점점 확장됨으로 인해서 서울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경기도의 인프라 좋은 지역들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근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8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문의 주셔서 또 세미나 참석도 많이 예약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지역 분석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역 오늘 첫 번째 지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뚝섬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32.25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는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지역 만나볼 텐데요. 성동구 성수동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저 성동구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뭐예요? 일단 주변에 뭐 대학교도 많이 있지만 바로 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강변북로라든지 이런 간선도로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간선도로망들도 가까이 두고 있고요.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바로 이제 영동대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교를 통해서 강남 업무지구의 라인들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 라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 놓으시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수동 좀 자주 가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찾으러 임장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좋은 물건 재개발할 만한 그런 지역들 좀 찾아보러 마지막 남아있는 주택가 이런 라인들도 찾아보고 있기도 하고요. 성수동 가면 정말 사람이 많아요. 예, 젊은 층들부터 해서 뭐 3, 40대, 4, 50대 층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공존하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차를 찾기에도 좋은 컨디션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일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많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업무지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도심도 그리고 강남 쪽 라인들도 잠실 업무지구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다. 자, 거기뿐만 아니라 도심 안에 라인에서 광화문 일대뿐만 아니라 바로 옆쪽에 뭐가 있죠? 용산이 있죠? 용산과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훌륭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학교 학군들 그리고 간선도를 갖고 있고 한강변이고 그리고 어디? 강남과 도심과 광화문 라인과 용산 라인들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어디에 내놔도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지역이 상당히 좀 가치적인 부분에서 소용성적인 부분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곳이냐. 보시는 것처럼 중공업 지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성수동입니다. 중공업 지역은 지적도를 펼쳐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하게 나와 있는 곳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건폐율은 7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땅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가 있는 용적률이죠.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 이하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숙박시설이나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주거 용도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뭐 공장이라든지 아파트형 공장들도 지을 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이렇게 뚝섬역 인근까지도 다 전부 다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다. 중랑천 바로 위에 이제 뚝섬역이나 성수 위쪽 라인 아래쪽으로는 한강변이 있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랑천에도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으로 중랑천 인근의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수변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구간들이 진행이 되면서 위에 하계IC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삼성 IC까지도 이제 지하사업 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는 이제 수변공원화를 시키면서 그 도로가 있었던 지역들을 지하로 내리는 그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만한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지금 일부 구간들은 개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룸 기준이에요. 투룸. 매매가 금액은 대지 지분 5평 이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임대 시에는 대략 한 2억 2, 3천, 뭐 많이 받으면 2억 4천 정도까지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일단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성수동에 지금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이버스 부동산 복지도로 지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역이 바로 성수동 지역인데요. 지도를 조금 좀 넓게 살펴보자면요. 자, 강남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잠실, 뭐 용산까지도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은 지역인데요. 성동구, 성수동 이전에는 뭐 공장이 많은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핫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이런 배우 수요도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또 지적도를 살펴보자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 메리트도 상당한 지역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만나볼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면적 약 25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5,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선입니다. 자, 노후도가 좀 있는 만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재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 또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로구 구로동 지역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가격 분석까지 좀 도와주시죠. 네, 구로는 이제 정말 투자하고 싶어도 물론 다른 지역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노후지가 워낙에 많은 동네이니까 뭐 구로동 자체, 구로구 자체가 거의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쪽 라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건축물들의 연령 자체가 건령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시급히 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디에도 가보셔도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재개발이 많다라고 해서 뭐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정말 핫플레이스가 되거나 랜드마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찾아서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네,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 구로구 안에서는 바로 이 신도림과 연접해 있는 이 구로동 이쪽 구로역 주변을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도림 구도심 라인들도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구로구 이제 노후지가 상당히 많은 동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로구역 주변에도 노후지가 이렇게 상당히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라인들도 지금 현재 신속통합 1구역, 2구역, 3구역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구역이 상당히 커요. 근데 요 라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역에서 가장 가까운 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구로 안에서는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구로역 주변에 병원이면 병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 그리고 뭐 철도 부지 이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들도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해도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정말 물음표적인 앞으로 이곳이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모를 만한 그런 효용 가치성이 높은 그런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중공업 지역이니까 뭐 정말 초대형 그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정말 4차 산업의 그런 형태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또 다른 어떠한 대형 업무타운이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이 밤동터널 쪽 라인들을 이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신도림역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구로역에서 신도림역까지는 한 정거장, 걸어서는 12분 정도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도림 쪽 라인들의 또 GTX에 대한 개발 얘기도 GTX 비노선이 앞으로 이쪽으로 정차할 예정이니까 2호선도 한 정거장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GTX 노선도 앞으로 한 정거장이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구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구로역 주변이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초중구 가깝고 도림청 가깝고 주변에 또 서부 간선도로 이렇게 서부 간선도로망과 GTX 노선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과 영등포 지역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니까 구로구 안에서도 이런 구로역 주변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뭐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예요. 1호선이 구로역을 지금 정차하고 있는데 1호선 용산이 정차하는 곳이죠. 그죠? 1호선을 구로역에서 타면 용산역까지 몇 정거장? 6정거장. 시간적으로 따지면 순수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뭐 여차저차 해서 15분 정도면은 구로에서 용산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15분이면 얼마나 가까운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죠? 아실 거예요. 강남 다니는 9호선 라인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밀집될 수 있는 대형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가까워지냐도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에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로동 안에서도, 그러니까 구로구 안에서도 구로동은 너무 큰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이 동북 지역에서는 청량리가 그렇게 변했고요. 저는 구로동도 마찬가지로 청량리 못지않은 수준으로 큰 천지개벽을 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량리 보시면은 업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또 빙산의 일각이에요. 근데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여의도와 영등포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쥐벨리 라인, 약 60만 인구의 일자리 수요를 가지고 있는 쥐벨리 라인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6정거장 가면 용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그런 포지션을 업무 지역의 포지션을 본다면 뭐 저는 청량리 못지않은 그런 지역으로 충분히 이 지역도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천지 개벽한 이후에 보신다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이 눈에 정말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노후도가 많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보이죠. 지적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노후도를 펼쳐서 한번 보신다면 상당히 전부 다 새빨갛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구로역에서도 반경 350m 이내, 250m 이내에도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 지역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노후도는 이미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노후도 기준 완화안과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의 규제적인 부분에서 완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구로동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실제로 움직임이 있고요. 그 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진구 상태가 60%를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를 넘어섰고요. 20년과 30년 사이의 건축물 비율이 35.3%. 이게 여기와 합쳐지게 된다면 거의 뭐 80%에서 90% 정도 수준이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동네다. 그리고 1, 2년 사이의 건령이 30년 넘는 비율이 5% 이상이니까 충분히 뭐 60%, 50% 이만 넘어섰으니까 이미 진행 상태는 충분히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2,500세대 이상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 토지 등 소유주가 얼마? 4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지상 35층으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 2,500세대에 대비했을 때 비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비례율이 높다는 얘기 뭐예요? 사업성이 좋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그리고 분담금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뭐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들 때문에 사업성 좋은 지역들 위주로 많이들 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 규모가 크고 사업성 그리고 이런 비례율이 좋은 지역들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역세권 1구역 라인들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는 7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 설명회 자체가 1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3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또는 이런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정비업체, 이 시행업체 주체들도 상당히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도 착공, 뭐 올해 착공한다라고 했는데 착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GTX 이 B노선 자체가 송도에서부터 넘어오는 GTX B노선도 신도림으로 제가 정차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완공이 되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다. 자, 여기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보실 만한 지역입니다. 자, 구로 역세권 재개발 및 신속통합이 임박 단계에 와 있고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호재들이 상당히 넘치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평가에서 상당히 고평가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3억 5천대 중반 정도 현재 나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 1억 8,500 정도에 뭐 한 20만 원, 30만 정도 예상이 되고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 금액인데 뭐 일단 감정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이 평가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같거나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이버스 부동산 복지도 만나보겠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지역입니다. 구로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의도 그리고 마포와도 굉장히 인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직장인 수요를 좀
풍부하게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이 도보를 이용하신다면 2호선 신도림역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노후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올바른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지역은요. 마포구 성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은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지역의 시세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가좌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지역 분석 도와주시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들일수록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봐야 된다. 비례율, 사업성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사업성 좋은 지역이 말 그대로 조합원 수들은 적지만 일반 분양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일반 분양률로 조합원들의 또는 그 단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을 충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대규모 단지가 될 수가 있는 1000세대 이상급이 나올 수가 있는 단지들 위주로 한번 추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 들어가면서 세대 수도 상당히 큰 그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내부순환로 가깝고요. 가좌역 주변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이 내부순환로를 따고 가다 보면은 강변북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넘어서서 여의도라든지 마곡지구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좌측편으로 보자면 상암동 DMC 라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 DMC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만 가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DMC역 라인들로도 이제 홍대까지 이어지는 대전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통편 자체가 상당히 좋은 측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이쪽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 정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2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에서 진구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반 단계이니까 이제 개발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이 상당히 커요. 보시는 것처럼 동네 주변에 물론 신축들도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이 지역들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건축물들의 권령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자, 이 지역을 보시면 규모가 일단은 정말 압도적으로 큽니다. 웬만한 지역들 안에서도 이런 서울시 안에서도 이렇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크게 진행되는 곳들이 몇몇 없는데 굉장히 크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는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겠죠. 일단 임차 수요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마포 지역이니까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임차 수요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가좌 역세권 재개발의 가능성, 진행률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장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하나씩 차근차근 지금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진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주택세 미포함이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토지 등 소유주가 약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약 5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 여기 지역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완성 시에는 총 2,500여 세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 이상 동의율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반은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구역 사전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권리 산정일이 미정이기 때문에 투자성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1.5룸인데 성산동 다세대 주택이니까 개별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요. 2억 7천 정도의 2억 8천 정도 금액입니다. 오래된 주택이지만 이런 신축처럼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보증금만 보더라도 한 1억 3천 정도에서 1억 4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 놓으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임대 수요 풍부한 지역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만나볼 지역 마포구 대흥동입니다. 전용 면적 28.78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3천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포구인데요. 이번에는 대흥동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또 마포입니다. 마포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광화문, 용산 다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마곡 가깝고 뭐 말이 뭐 하겠습니까? 한강 가까운 거 그죠? 아실 거고요. 자, 일단 주변은 여기는 대흥동 라인들이기 때문에 마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연트럴 파크부터 해서 뭐 다들 아시죠? 정말 뭐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보시면 사람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죠? 저녁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사람 많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홍대 라인들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내국인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이죠. 그래서 일단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동네, 그리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들도 잘 갖춰져 있다. 백화점이면 백화점, 뭐 볼거리 많은, 즐길거리 많은 동네, 거기에다가 대규모 공원까지. 도심 속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의중앙선이 다니던 길을 그 경의중앙선을 지하로 내리고 그 지상부에 있었던 그 철길을 이용한 공원이 만들어진 데가 연트럴파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역사적인 부분들과 같이 뭐 어느 정도의 좀 테마성이 좀 꾸려져 있는 그런 동네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일단 삶에 있어서는 삶의 여러 가지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재개발적인 부분으로 한번 놓고 보자면 주변에 이렇게 뭐 공덕, 청파, 염리, 뭐 도화, 신수, 상수가 있는데 여기 금액대, 투자 금액대들이 상당히 비싸요. 4억 원대 이상, 5억 원대 이상도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인데 제가 너무 비싸니까 제가 합리적인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대흥동입니다. 대흥동은 이제 합리적인 투자 금액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염리 4구역과 염리 5구역 사이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대흥 5구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염리 4구역과 아래쪽 라인으로 이제 5구역 라인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5억 원 이상의 피가 붙어 있는 동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 가 보시면 알아요. 조금 있으면은 여기도 뭔가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아파트 많아요. 근데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 라인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뭐 한강뷰 조망이 일부 나오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뭐 84 기준, 9평 기준으로 20억 원대가 지금 현재 호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되었을 때 평가할 수가 있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비교군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고 지금만 보셔도 기대적인 수익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시고 가 보시고 임장 활동 해보시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게 뭐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을 임장 활동 안 해보신다면은 뭐 제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죠? 보시는 분들이 손해시겠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일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 적기다.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 21일부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과거에 한 번 더 진행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지금은 현재 좀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다. 1000세대급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포 사업 중에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적극적인 동의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길 건너편에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그런 아파트 값들이 84 기준으로 20억 원대를 호가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펼쳐지고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동의율이 빠르겠죠. 너도 나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개발의 압력은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도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자, 마포는 재개발 대비했을 투자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공실 걱정 없는 그런 투자처이다. 공실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아현 뉴타운들부터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갔죠. 지금 현재 마포 이대역부터 해서 공동역 라인들까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하숙들도 많았습니다. 아인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그 학생들, 하숙을 했었던 학생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어요. 이곳은 신축이 없고 거의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준신축, 신축 이런 것들은 정말 공실 걱정 없이 바로바로 나간다. 주택수 미포함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처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포 안에서도 상당히 중심부에 치우쳐져 있는 대형동이다. 자, 투룸입니다. 5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 지금 전세가 한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은 일단 3억 3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보다 전세 금액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은 3억 언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웨이버스 부동산 목지도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대와 신촌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대역과 그리고 6호선 대흥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다면 이렇게 뭐 학교 보신다면 서강대학교도 인근에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도 있고 이렇게 대학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 수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속도도 빠르다는 점도 투자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크립토 기반의 우리 디파이 얘기도 하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일단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는 시절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각종 암호화폐들도 존재를 했고, 그걸 통한 서비스들도 생겨나는 과정 중에 또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란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잘 서비스 관점에서 포장이 되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누가 증명한다고 하면 좋은 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는 손맛이고 디테일로 승부하는 건데, 그 영역까지 채워지려면 산업에 정말 사업적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 기술을 가치로 창출하기 위한 파이프라이닝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을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하고, 기술만 쫓지 말고 이런 역사랑 이 근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다지고 가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